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목포시도 문제지만 문화재청과 전라남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편과 영광에 이어 무안에서도 수면 아래에 있던 군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당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지만 국비와 도비 예산은 그동안 꼬박꼬박 지원됐습니다. 사업을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과 전라남도는 혈세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문화재청이 특정 구역을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한 국내 첫 사례였습니다. 2019년에서 2025년까지 투입될 예정인 사업비는 500억 원. 이 가운데 문화재청이 국비로 사업비의 절반을, 전라남도가 20%를 지원합니다. 예, 근데 특사업 분들은 그거 아니라도 근대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대상들을 그게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90억여 원. 절반 가까운 88억 원은 목포시가 2020년부터 1년간 근대 건축물을 사들여 보수공사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 미이행, 건물 지분의 완전한 취득 실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시설 뒷마당 특혜 의혹, 매입 건물 장기 미활용 등의 문제가 MBC 취재 전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문화재청 승인 아래 건물 매입이 이뤄진 2021년 이후 발생한 문제들.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행정행위가 부적절하고 결과물도 계획과 다른데 이상하리만큼 국비와 도비 예산 134억 원은 꼬박꼬박 교부됐습니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가죠. 1년에도 몇 번씩 가죠. 가족분들에서 업무 협의자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갔을 때도 가서 보고도 하고 하죠. 보고도 하고요. 이제 목포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좀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혈세만 지원할 뿐 사실상 사업 전반을 목포시에만 맡겨버린 모양새입니다. 전남도보다는 문화재청에서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실태 점검하러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지적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같습니다. 주먹구구식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이제 2년 남았는데 예정 사업비의 절반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 계획대로 500억이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추진 경과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지원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면은 거기 막 그냥 500억을 맞춰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목포 등에서 시작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통영, 익산, 진해, 서천 등으로 확대돼 예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목포시의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현장을 찾아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모자 아트 갤러리로 조성 중인 갑작 모자점 리모델링 공사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상 잘못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후속 대응과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매입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부지 매입 잘못된 부분은 조속하게 시정돼야 되고 15분의 2 소유권도 빨리 매듭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개선책을 잘 세워서.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와 태원 유진이 목포 시내버스 경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태원 유진은 목포시에 경영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목포시는 태원 유진의 안을 토대로 시내버스 탄력적 투입과 감차 부분 등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단체 태원 유진 경영 개선안 공개 요구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태원 유진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빚어질 혼란이 우려돼 상호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공공의료의 천병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또다시 의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과목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강진의료원입니다. 모두 16명의 의사가 근무 중인데 이 가운데 6명은 길어봐야 3년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안과는 의사가 없어 지난해부터 진료가 중단됐고 신경과 의사는 1년이 넘도록 구하고 있지만 오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4억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저희들이 4억 연봉을 줘도 못 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은퇴나 시니어 쪽에 의사를 구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원도 사정은 매 한 가지. 안과와 마취과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근무 기한은 3월 말. 그나마 한 명 남게 되는 마취과 일반 의사도 사표를 내 수술의 어려움이 불가피합니다.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상시 채용 중이고 응급실 운영도 빠듯합니다. 일반 봉지기도 구하기 어려워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중보에 못 받는다면은 3월부터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의료원은 모두 3곳. 작년에만 농어촌과 취약계층 56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10여 명의 의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의사 공급을 위한 의료 인력 양성. 전남 의과대 신설의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 년 된 묵은 숙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즉 전남권 의대, 우리 목포에서는 목포 의대인데요. 그런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의료기관들은 돈 되는 곳을 찾아 인구가 적은 지역을 떠나고 공공병원은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고 결국 환자는 진료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턱걸이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에 덧받친 광주 전남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내 이탈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밑바닥 민심은 어떤지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습니다. 표결 결과가 놀랍기는 민주당의 대표 텃밭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색이 당수인데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훔칭칭하면은요 그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검사들이 무소불위에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이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 앞으로가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당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치 혐오로 이어져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정치를 안 하게 되거든요. 당권 분쟁이나 아니면 권력, 정치나 이런 점에서 저렇게 내분이 된다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앞서 한국갤럽이 이 대표 영장 청구 적절성을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1%포인트나 높은 72%의 응답률로 부적절하다는 민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정치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정쟁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힘든데 정치에서 많이 이렇게 막 싸우시고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들은 크게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뭐 취업이나 대학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역 정가도 술렁였습니다. 민주당 시도당 사무실에는 이탈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원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권리당원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낙선 명단이라는 제목의 확인되지 않은 이탈표 주정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무안에서도 수면 아래에 있던 군공항 유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 이어 무안에서도 군공항 유치 운동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무안 곳곳에 내걸린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과 광고탑입니다. 무안군과 군민대책위원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수년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안의 미래 성장 또한 족쇄처럼 옥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강주시가 그분들이 좋은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 넘길 방향이 아니에요. 나쁘니까 넘기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우리 국민한테 큰 피해가 온다고 하면은 이처럼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주류였던 무안정 내 분위기가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평과 영광에서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무안 내 찬성 주민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군공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근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무안은 아무런 보상 없이 피해만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무안으로 유치되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활성화될 것이며 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서명이 모아지고 군공항 유치 세가 불어나면 유치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정식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무안 군공항 이전 반대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평가절하면서도 군공항 유치가 지역 간 경쟁 구도로 바뀌는 양상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 일색이었던 무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찬반으로 나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안군 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지난 25일 마을회관 앞에서 조합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확인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는 고발 15건과 수사 의뢰 1건 등 모두 35건에 달합니다. 목포시가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을 새 단장에 재개관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1층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과 역할, 조선해양경비대와 해군에서 사용한 사진 등이 전시됐고 2층에는 캐릭터와 영상 그래픽 등으로 표현된 목포와 인근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내용이 전시됩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2관은 1920년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건축돼 일제식민지 수탈의 상징으로 해방 후에는 조선해양경비대 해군에서 사용하다 빈 건물로 남아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전라남도 지회 창립 총회와 신임 회장 취임식이 오늘 전남 도립도서관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송홍범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 전남도 지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남 지역 서예 진흥을 위해 서예 문화 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 매일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 1년 3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고 대규모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일시장 상인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해남군은 지역 상권 회복에 원년을 선포하고 천원 경매와 경품권 추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설 명절인 지난달 말부터 개장한 해남 매일시장은 서남권 군 단위 상설시장으로는 유일한 곳으로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목포 해경은 3.1절을 기념해 애국심 고취와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목포 해경은 흑산도와 가고도 등에서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에 대형 태극기를 걸고 해양 경계 근무에 나섰으며 해상 치안과 국민과 어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의 차량 100여 대가 목포 지역 공공시설 주차장에 집단 주차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오늘 서울 건설노조 집회 참석을 위해 차량들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와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단체로 주차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던 지역민들의 민원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청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완선 예산실장에게 지역 현안 사업의 국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산업 특구와 연계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호남권 광역 사회 간접자본 조기 확충 등도 건의했습니다. 김완선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소통을 통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한 보상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어민들이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으로도 구제가 가능하게 됐고 이후 평가에도 불만이 있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지역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축물 내진율이 전남은 9.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평균 15.3%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32회였습니다.